휴일이 끝나고 돌아온 월요일 아침 혹은 유난히 길었던 프로젝트를 마친 다음 날을 떠올려 보세요.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천근만근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기분이고 예전엔 즐겁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 좀 쉬어야겠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일주일 내내 잠만 자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녀와도 이 무기력함은 가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복귀하는 순간 더 큰 공포와 무력감이 나를 덮칩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냉정하지만 중요한 진실 하나를 건넵니다. 번아웃은 단순히 활동량이 많아서 오는 과로가 아닙니다. 10시간을 일해도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1시간의 업무만으로도 영혼이 탈탈 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체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번아웃의 진짜 원인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얼마나 통제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의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인 학습된 무기력 실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그룹의 개에게 전기 충격을 줍니다. 한 그룹은 코로 버튼을 누르면 충격을 멈출 수 있었고 다른 그룹은 어떤 노력을 해도 충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나중에 두 그룹 모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었을 때 스스로 상황을 바꿀 수 없었던 개들은 탈출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고통을 견디며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아웃은 우리가 이 두 번째 그룹의 개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번아웃을 느끼는 건 업무가 많아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보고서를 써도 상사의 기분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때 내가 낼 수 있는 성과보다 조직의 시스템이 나를 더 제약할 때, 즉 나의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감각이 반복될 때 우리 뇌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에너지를 아껴, 그냥 멈춰. 이것이 우리가 번아웃이라 부르는 무기력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선택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통제권은 이미 타인의 손에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적 통제 소재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보상이나 결과가 내 노력이 아니라 운, 타인의 기분 혹은 피할 수 없는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상태죠. 첫 번째 범위는 예측 불가능한 피드백입니다. 직장 상사가 어제는 칭찬했던 기획안을 오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반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준이 내가 아닌 상대방의 감정에 있다면 당신은 아무리 유능해도 통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때 뇌는 예측을 포기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은 예측할 수 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며 우리를 금세 번아웃에 밀어넣습니다. 두 번째 범위는 디지털 연결의 감옥입니다. 퇴근 후 침대에 누웠는데 업무 단톡방에 불이 켜집니다. 답장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의 휴식 시간은 당신의 통제권을 벗어났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침범당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노동 시간보다 더 큰 심리적 소진을 불러옵니다. 내가 언제 쉬고 언제 일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삶의 주인이 아닌 부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번아웃은 소위 나태한 사람이 아니라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욕구가 강해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는 거절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내 에너지의 사용처를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정작 나를 돌볼 에너지는 남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힘든 거야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사실은 내 에너지에 대한 통제권을 타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결국 번아웃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만약 뒷좌석에 앉아 타인이 운전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길을 가도 당신은 멀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운전대를 다시 뺏어와야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말이죠. 무력감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감각을 뇌에 다시 주입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효능감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일부터
내 통제하에 두는 연습, 즉 마이크로 통제권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제안은 아침 5분의 주권 선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위는 내 주의력을 타인의 소식과 업무에 즉각 상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5분만이라도 내가 정한 순서대로 행동해보세요. 이불을 정리하거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창문을 여는 것, 이 5분만큼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영토다 감각을 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비웃음이 나올 만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성취감이 쌓일 때 우리 뇌는 비로소 무기력이라는 방어 기제를 해제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의도적인 경계선 긋기입니다.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은 대개 거절을 통제권의 상실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내 에너지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가장 정직한 행동입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확인해 드릴게요. 처럼 아주 작은 거절과 유예를 연습해 보세요. 내 시간과 에너지의 사용 허가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기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타인의 평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입니다. 여기에 목을 매면 번아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대신 오늘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초안을 작성한다는 식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실행 계획에만 집중하세요. 결과가 어떻든 계획을 지킨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번아웃은 우리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비상 신호입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당신을 지킬 수 없어. 잠시 멈춰서 운전대를 다시 찾아와야 해 라고 외치는 간절한 목소리죠.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 당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번아웃이라는 거대한 자극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누구의 연락을 잠시 미뤄둘지 결정하는 그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관계를 가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듯 당신의 마음도 억지로 일으키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지금 내가 통제권을 잃어서 힘들구나 라고 조용히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당신의 손길로 따뜻하게 채워지기를 응원합니다.